여러분, 안녕하세요. 콘텐츠 IP 비즈니스로 성장하다라는 주제로 IP의 쓸모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콘텐츠 산업에서 IP란 용어를 이미 굉장히 많이 사용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쓸모라는 개념을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수많은 버즈워드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풀려진 단어, 말하자면 유행어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IP도 일종의 버즈워드인 거는 맞죠. 그렇지만 그것이 무언가 포착하고 있는 현상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데는 그 개념에 무언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개념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개념이라는 건, 그러니까 어떤 말이라는 것은 현상을 포착하는 기본 단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통해서 세상의 현상들을 포착해서 그것들의 생각의 단위로 사람들과 소통을 합니다.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일을 어떤 개념어로 포착해내야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언어화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그 단어를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포착하고 싶은 어떤 현상의 존재가 있고 그것이 실제로 그런 표현으로 소통했을 때 포착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단순히 이게 개념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갖게 되는 순간을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IP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누구나 말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체를 갖게 되는 순간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전환점에 주목을 하고 단어가 포착하고 있는 변화 그 자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IP란 단어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느냐 자체보다 IP를 통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포착하고 싶어 하는가에 조금 더 주목해야 돼요. 그게 제가 인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과 연결이 됩니다. 사실 IP란 단어를 처음 접하실 때 제일 고민되는 건 이게 그렇게 새로운 말이 아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IP란 단어로 쓰면서 결국 이게 뭐 원천 컨텐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원천 컨텐츠라는 개념이 원래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원천이란 단어로 쓰면 되는데 왜 우리는 굳이 IP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라고 하는 문제가 제시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원소스 멀티 유즈, 그러니까 OSMU라는 개념으로도 IP라는 단어가 담아내는 현상 일부를 포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굳이 IP라는 말을 쓰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존의 단어와는 조금 다른 현상을 포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존과 비슷하지만 다른 측면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P란 단어는 콘텐츠 산업의 판의 성격, 그러니까 콘텐츠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난 것에 주목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IP란 개념을 통해서 이 변화의 핵심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변화의 핵심은 뭐냐? 저는 융합과 연계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과거에는 콘텐츠와 콘텐츠 뭐 예를 들어 만화와 드라마와 영화 이런 것들 콘텐츠 사이의 경계가 굉장히 강했는데 이제는 그 경계가 약화되면서 이들이 점점 융합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웹툰으로 나왔던 내용과 드라마로 나왔던 내용이 과거에는 따로 놀았는데 지금은 이것이 상호 연결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이런 연결, 그러니까 연계를 통해서 이 이야기의 세계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연계의 가능성이 산업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다라는 점이 IP란 단어로 이 변화를 포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말 자체보다 그래서 이것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근데 정의는 우리가 해나가는 것에 더 가까워요. 우리가 IP라는 단어를 쓰면 쓸수록 그 의미는 점점 더 깊어지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말 너머의 변화인 이 판의 변화 자체에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IP는 콘텐츠와 마케팅 영역에서 이것들이 융합되게 하는 핵심 자원이라는 인식이 늘어나는 것이 IP라는 개념이 포착하고 있는 변화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이 IP라는 단어는 우리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콘텐츠만으로 돈을 버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한 분들은 굉장히 빨리 체감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IP를 주목하는 건 이게 돈을 벌어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개별 콘텐츠에 돈 쓰는 거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고민하면서 비용을 지불하는데 어떤 지점에는 돈을 굉장히 많이 쓴다라는 것이죠. 지불의사가 작동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 IP라는 단어로 의미하는 무언가의 변화 속에서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 어떤 영역이 무엇인가, 그 방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것, 그게 IP라는 개념이 갖는 굉장히 중요한 힘인 거죠. 그래서 제가 콘텐츠에서 IP로 성장하자라는 키워드를 이 책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나는 무언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넘어서서 이 콘텐츠가 만들어내는 무언가 다른 가치를 통해서 비즈니스 차원으로 성장해 나가는 방향들을 고민해보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전에 오가닉 미디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서는 콘텐츠와 미디어를 연결로 정의를 합니다. 콘텐츠는 결국은 연결을 만들어내는 데에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콘텐츠가 갖는 힘은 연결을 만들어내는 매개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콘텐츠는 창작자와 이용자, 수용자, 독자들과의 연결점을 만들고요. 이 수용자들 간의 연결도 만들어내요. 이 콘텐츠를 즐겼던 사람들 간의 상호 연결도 만들어내죠. 그 연결의 가치가 크다면 사람들은 그 연결의 비용을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그런데 거점이 필요하잖아요. 비즈니스를 이어나가기 위해선 그 거점이 바로 IP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결과 수익화의 거점이라고도 IP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책에서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습관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영상, 이 콘텐츠도 습관을 키워드로 IP를 바라본다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주목한 이유는 내가 다른 나로 변화할 수 있고 내가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이 습관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최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루틴을 만들고 습관을 만드는 것은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과는 더 나은, 더 좋은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IP도 일종의 습관의 관점에서, 성장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본다면 결국은 내가 이 콘텐츠를 통해서 과거의 나보다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관점 때문인 거죠. 이제 크리에이터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콘텐츠로서 내가 성장할 수 있으려면 결국은 지금 변화된 판의 성격을 규정하는 IP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전문적인 영역에서 IP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양방향에 있습니다.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콘텐츠를 만들고 이 콘텐츠가 앞으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편 사이드에는 마케터라고 하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물건이든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접점을 무엇을 통해서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해요. 그런데 점점 더 그 접점에서 콘텐츠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이 지금 산업 변화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크리에이터도 콘텐츠를 통해서 성장하고 싶어 해요. 그것이 경제적 성장이든 자아의 성장이든 크리에이터로서의 성숙이든 콘텐츠를 통해서 성장을 꿈꿉니다. 근데 마케터도 결국은 자기의 성장을 위해선 콘텐츠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때 우리가 콘텐츠란 말을 쓰지만 실제로 상상하는 단위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별 콘텐츠를 상상할 수도 있고, 근데 마케터 입장에서는 개별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그 콘텐츠들이 만들어낸 연결 자체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상호 조율할 수 있는 핵심 개념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바로 IP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습관의 눈으로 이 IP와 콘텐츠를 바라본다고 했을 때 결국 우리는 어떤 레벨을 높이는 목표가 필요하죠. 콘텐츠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가 실제로 만들어내는 더 확장된 비즈니스의 가치를 상징하는 IP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IP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은 콘텐츠 비즈니스의 어떤 본질, 결국 연결이라는 그 본질을 뚫어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의 첫 번째 내용인데요. IP의 쓸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결국은 우리가 IP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세상이 바뀌었고 IP라는 개념으로 그 변화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IP란 개념의 프레임, 이 렌즈를 통해서 변화된 세상을 결국 바라보는 것이 핵심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단어 자체보다 단어가 결국 지시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다? 크리에이터로서 또 마케터로서 결국은 콘텐츠가 만들어내는 연결이 어떤 방식으로 가치를 만들어내서 그것이 나의 성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IP를 고민하고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네, 조금씩은 더 나아지겠죠. 네,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볍게 어쨌든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다. 그래서 아직 많은 것들이 부족하겠지만 더 좋은 내용들을 앞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